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매크로의 대가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꼭 한번 참고하십사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긴 했는데 미국 그 프레드라고 그래갖고 그 연준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만기 국채하고 2년 만기 장단기 금리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붙었을 때 여기가 0인 경우고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실 수 있고 회색이 불황인 구간인 거거든요. 잘 보시면은 여기 붙고 나서 좀 있다가 불황이 와요. 이게 시간차가 한 1년 전후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금융위기도 그랬고 이때도 2000년도도 그랬고 옛날에도 이거 보시면은 시계열에는 되게 길거든요. 1980년대 이전부터 계속 나오는 거라서 미국에서 연준에서 계속 공격.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하고 있죠? 거의 0으로 가고 있죠 이제. 근데 이제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가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국채 수익률 역전됐다고.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이제 아까 보셨던 10년하고 2년이 아니고 여기는 3년하고 5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에 있는 그래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3년하고 5년 했을 때는 그런 건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그 앞에 기준상으로는 아직 그때는 아닌 거죠. 아직은 옛날 모델상으로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지표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그 똑같이 마찬가지로 프레드 여기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 그 미국 실업률 그래프거든요. 이게 여기는 특징이 여기 또 회색도 마찬가지로 불황인데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바닥 찍고 올라가면 좀 있다가 불황이 와요. 실업률이 사상 최저 한번 찍고 실업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좀 있다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불황이 와요. 이 그래프 상으로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계속 바닥을 확인 아직 안 했죠. 그죠? 근데 바닥 확인하고 좀 있으면은 이제 이거 상으로는 불황이 좀 이제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이제. 요거 미국 실업률도 한번 계속 주의 깊게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 보여드리는 거. 지금 뭐, 저기 맨 왼쪽 위에 3.7%인가요? 이게? 네. 10월 기준 3.7%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게 할 수밖에 없는, 뭐, 임금이 올라가고 해갖고, 가격, 기업, 이제 뭐, 원가도 올라가고 하여튼 그런 게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는 이제 버펫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시장 시가총액 대비 GDP를 비교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 한 2008년도가 이 정도, 금융위기 때가 이 정도. 지금은 어딨죠 이게? 이거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 IT 버블까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대비 시가총액이 되게 적은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럴 때 조정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이시죠? 이게 한번 올라갔다 꼭지 찍고 내려가게 되면 무섭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은 대충 한 2019년도, 2020년도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그 미국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어요. 저도 이제 약간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최근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국내 혹시 아시나요? 이분? 이 회장님이 건설사 회장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기가 막히게 위기 딱 오기 1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그러니까 넘치고 딱 줄여놔. 기가 막히게. 그래갖고 2008년도도 2007년도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IMF도 바로 전. 그래갖고 다 뭐 굴지의 건설사들이 다 망하는데 이 회사는 안 망한 거예요. 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위기를 가지고.
근데 그분이 네.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저게 하여간 막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이 사람이 수도권을 별로 안 해, 못해 건설을. 맞아. 지방을 많이 하니까 네. 엄청나게 이 사람이 막 초기 안전이 막. 그죠. 딱 아시는 거죠. 믿어야 딱 돼요. 보면은 이게 딱 이 업계에 딱 있으면 바로 필이 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분이 최근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온다는 건 아닌데 좀한 1, 2년 정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시점을. 이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데 아무튼 이분이 최근에 그런 게 있다. 이 기사라면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료를 다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굳이 뭐 사진 안 찍으셔도 될 거예요. 네, 다 올리니까 너무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동영상을 올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 롤러코스터 내려가는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진짜 급락의 시작인지 전천지 아니면은 다시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현재는 불황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아니고.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어쨌든 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불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반등해갖고 나중에 1, 2년이 지났을 때를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다음 거를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외 일을 어떻게 하냐. 요즘에 다 뭐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주식 비중을 할 거, 채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식하고 현금 비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시고 막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주식을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근데 이게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냐면은 누구의 고민이었었냐면은 옛날에 그 미국에 있는 각 대학의 기금 운영자들이 고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기금 운영자들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식 75, 채권 25, 뭐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비중 조절하고. 근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 크게 하면은 이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계속 영향을 받으면 과연 계속 영향을 받아야 되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데이비드 스웬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책은 이제 아쉽게도 절판이 되어 있고 아무튼 저거 파이니어링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예일대학교를 월가에 있다가 예일대학교로 와갖고 기금 운용을 시작했는데 이제 뭘 기존 사람들하고 다르게 했냐면은 채권하고 주식 비중 두 가지만은 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변화를 한 거예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변화된 그 포트폴리오 군이 뭐냐면은 대체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포트폴리오에다가 주식 채권이 아니라 대체 투자를 집어넣고 했는데 아무튼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상호 투자, 실물 자산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뭐 주식 채권 이런 게 쭉 있고 신흥국도 있고 뭐 절대 수익 같은 경우 헤지 펀드고 뭐 상호 투자 이렇게 있는데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그 상호 투자가 제일 높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도 높아요. 수익률 표준 편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익률은 좋은데 포트폴리오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고르면은 수익률 좋다. 대체 투자, 사모펀드나 실물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체 투자에 이제 어쨌든 대체 투자는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하고 채권하고 상관관계가 상관관계 지수가 없어요. 그 상관관계가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움직일 때 이거는 덜 영향을 받으니까 비중 조절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겠죠. 비중 조절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하고 채권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게 대체 투자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체 투자의 예를 들면 공개 시장에서 나온 거는 이제 금하고 뭐 금 얘기도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아니면 상품 지수. 이게 대표적인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리츠가 있거든요, 리츠. 그래서 이제 그 상품 관련해서는 금을 보시면은 저 왼쪽에 2008년도부터 해서 쭉 올라간 거 보이시죠?
거기다가 이제 계속 쫙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금 투자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위기가 왔을 때는 금이 또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주식하고 금을 만약에 같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 주가 떨어지더라도 금은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비중적으로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금 투자도 좀 관심 깊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해갖고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상장 종목 중에 맥콜 인프라라고 아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2017년도 작년 말부터 이제 그 주황색은 이제 코스닥 지수 움직임, 그다음에 녹색은 연한 녹색은 이제 맥콜 인프라. 보시면 맥콜 인프라는 거의 별로 영향이 없죠. 코스닥 지수 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리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 대체 투자로 이건 계속 최근에 떨어졌음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포트폴리오 그 자산도 있다는 걸 한번 관심 깊게 봐주시면은 변동성이 있을 때 이런 걸로 좀 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공개 시장 말고 이제 비공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사람들이 뭐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펀드 그런 거는 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친숙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별로 친숙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공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회사를 막 사가지고 환골 탈퇴해갖고 막 거의 상태 안 좋은 회사 사가지고 싸게 인수해가지고 완전히 안에 회사 내부 구조를 뜯어 고쳐서 수익성 있는 회사를 다시 만든 다음에 파는. 근데 미국 그러니까 뭐 론스타나 뭐 하여튼 그런 사모펀드들이 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헐값에 망가진 회사 사가지고 완전히 고친 다음에 리노베이션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판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사모펀드 쪽인데, 어쨌든 그러게 일반인들한테는 잘 공개 안 돼요. 큰 기관들이나. 그래서 이제 뭐 한번 회사를 인수해갖고 구조조정하고 뭐 그런 게다 보니까 팔 수도 없고 그래갖고 유동성도 낮고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데가 보통 연금펀드, 대학기금, 뭐 국구펀드 그런 데서 주로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액자산가들이 사모펀드, 우리나라 사모펀드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좀 자산도 있고 연봉도 크고 막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투자하는 게 이제 대부분 뭐 상업용 부동산, 헤지펀드, 그다음에 뭐 그런 프라이빗 에퀴티 쪽도 있고, 이제 벤처 캐피탈 쪽 여기도 포함되고요. 이런 것도 있다. 근데 그럼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이걸 말씀드리면은 1990년도부터 다른 자산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 프라이빗 에퀴티가 연평균 15% 정도 나와요. S&P는 한 11% 좀 넘고, 러셀은 이제 S&P랑 비슷한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헤지펀드가 또 더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수익률 추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프라이빗 에퀴티가 상대적으로 제일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 자산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막 집 빼고 한 10억씩 이상 있고 막 뭐 연봉 한 억대고 막 그러면은 뭐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반적인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투자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걸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전에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옛날에는 2000년도에는 프라이빗 에퀴티가 100개고 600빌리언 정도 자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17년도 기준으로는 4,000개가 됐어요.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보면 돈이 되니까. 그리고 자산도 지금 몇배 오른 거죠? 한 5배 넘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지무지 좋았던 거예요. 옛날에 데이비드 스웬슨이 처음 그렇게 대체 투자를 했을 때는 되게 좋았던 거예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계속 몰린 거죠. 그쪽도 약간 좀 붐이 있어요. 버블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쪽도. 그래서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 여기서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국에 상장된 종목 중에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KKR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파란색이고, 여기 회색은 버크셔거든요. 항상 제가
파란색은 KKR, 그다음에 이 보라색은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프라이빗 에퀴티가 있는데 거기 수익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머지 이번에 S&P. 딱 보시면은 이게 좀 차이가 약간 상관관계가 약간 틀리다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차트를 좀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아마존을 딱 여기다 넣어봤어요. 보시면 다른 회사들은 다 밑에 깔리죠 이제. 네. 아마존 같은 회사를 잘 고르시면은 프라이빗 에퀴티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다. 주황색이 이제 아마존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시장 뭐 대체 투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